일단 제 최고 매출은 이제 네. 5억까지도 나온 적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3억 5천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라인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사업으로 매출을 잘 내고 계시는 대표님이 있어서 한번 찾아뵈었습니다. 네, 98년생 윤건호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랑 현재 하고 있는 사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1년 1월부터 중국 구매 대행으로 먼저 사업을 시작했었고, 지금은 이제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 미국, 네. 유럽, 중국 4개국가 다 구매 대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사입 쪽, 사실 지금은 사입 쪽이 더 큰데 네. 이제 사입 쪽이 한 매출이 한 80% 넘어요. 네. 네네. 이제 구매 대행을 하다가 이제 뭐 사입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은 이제 브랜드까지 런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입 같은 경우는 브랜드 런칭을 하신 거고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4개국을 지금 전부 다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죠.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젊은 나이신데 되게 빨리 많은 것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을 시작한 계기나 그리고 사업의 계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뭐 사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이제 게임을 제가 원래 좋아했었는데 게임으로 막 이제 돈을 좀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좀 뭐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다가 이제 알고리즘에 끌리게 된 거죠. 이제 알고리즘이 저를 이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으로 인식을 해서 이제 막 추천 영상에 이제 막 돈 버는 여러 가지 방법들 나와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 온라인 사업 쪽이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사업 쪽으로 좀 많이 영상을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저희 나이가 이제 아직 20대다 보니까 소자본 창업 쪽을 알아보다가 결국은 이제 무자본 창업 쪽으로 이제 끌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자본 창업 중에서도 이 온라인 마켓 쪽으로 또 들어가게 됐고, 그 중에서도 이제 자본이 정말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남의 물건을 파는 거죠. 그 구매 대행 쪽으로 하다가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 제일 끌려가지고 어떻게 한 3년 전쯤이죠. 그때 시작하게 됐었어요. 3년 전쯤이면 24살에 시작하신 거네요? 예, 딱 1월, 정확히 사업자 등록증을 1월 2일 날 냈습니다. 그럼 24살 때 이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네, 중국 쪽으로 시작한 거죠.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되니까 총 매출이랑 이런 게 좀 궁금해지는데 총 월 매출이랑 업종별 월 매출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보면 될까요? 네, 평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3억 조금 넘게 나오고 있고요. 월 매출이요? 예, 한 달에 3억 조금 넘게 나오고 있고, 업종별로 하면은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입 쪽이, 브랜딩 쪽이 사실 가장 매출이 큰데 사입 쪽이 3억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대행 쪽을 이제 다 합치면 한 달에 한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좀 매출이 안 나올 때는 뭐 한 2억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가 정말 잘 나올 때 뭐 일단 제 최고 매출은 이제 5억까지도 나온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구매 대행은 좀 이제 일정하게 매출이 나오는 반면에 브랜딩은 이제 조금 제품의 출시 타이밍이나 조금 행사 같은 걸로 인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한 3억 5천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장의 목표가 연매출 50억 정도이시겠어요? 올해 그렇긴 했었죠. 원래 초반에 그랬는데 지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단하십니다. 4분기잖아요 벌써. 네, 그죠. 그러면은 브랜드 병행 수입의 매출이 좀 높으신데 이 브랜드 병행 수입 매출의 비결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저도 되게 단계적으로 밟아왔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사실 아이템 하나가 좀 크게 터지긴 했어요. 제가 지금이야 뭐 사입한 제품이 20개, 30개가 넘지만 제 이제 첫 번째 제품과 이제 두 번째 제품이 둘 다 좀 잘 됐어요. 근데 약간 저 운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출시했던 제품이 지금도 하루에 20개씩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시했던 제품이 지금도 하루에 100개씩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두 개가 저한테 이제 매출과 자본을 만들어 주면서 지금까지 계속 출시하는데 이제 뭐 자본 걱정이 어떻게 보면 없었던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일단 매출 비결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남들이 안 하는 제품?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제 브랜드 볼륨 자체가 커졌으니까 사실 남들이 하는 제품을 저희 브랜드대로 조금 재해석을 해서 출시를 해도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초반부터 그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초반엔 약간 남들이 하지 않는 뭐 예를 들어 디자인이라던가 뭐 색상, 그 다음에 뭐 제품 그 자체적으로만 봐도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제품군으로 처음엔 그렇게 매출을 올렸던 것 같고,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생기고 난 뒤에는 이제 다양한 라인업으로 넓히면서 매출을 올렸던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거는 사입을 하기 전에 쌓아왔던 그 구매 대행 데이터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제품과 두 번째 제품도 구매 대행으로 어느 정도 잘 팔리던 제품을 이제 국내로 들고 와서 브랜딩화를 시킨 거죠. 그게 되게 잘 됐었기 때문에 구매 대행으로 얻었던 판매 데이터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아, 저한테는. 인사이트가 좀 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은 온라인 사업을 구매 대행으로 시작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온라인 사업을 일반적으로 구매 대행으로 다들 많이들 시작하시는데 또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시작한 이유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선 뭐 저도 그렇고 인걸 대표님도 그렇고 예.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 유통이나 무역 그리고 물류 쪽으로 그렇게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에 지식이 없는 상태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사입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초기에 자본이 좀 들잖아요. 네. 뭐 브랜딩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1000개씩은 생산을 해야 되니까 예, 그죠. 원가가 5,000원이라고 해도 이미 500만 원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세금, 물류비, 창고 많이 하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매 대행의 판매 데이터가 사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이 크게 거의 들지 않는 구매 대행으로 먼저 실력이라고 할까요? 네, 본인만의 데이터를 쌓으면서 네. 또 매출을 늘면은 자본도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네, 그죠. 매출이 나오면은 그렇게 어느 정도 매출과 자본 그 다음에 본인만의 이제 쇼핑 데이터를 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은 뭐 구매 대행 꼭 구매 대행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위탁 이런 것도 있고요. 아, 그죠. 자본이 크게 들지 않는 네. 다르게 얘기하면 실패해도 타격이 크지 않은 그런 걸로 먼저 좀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뭐 돈도 조금 벌리고 이 업계에 대한 지식이 쌓였을 때 좀 더 이제 큰 매출을 낼 수 있는 사업 분야에 도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좀 리스크가 적고 그런 이제 위탁이나 구매 대행을 통해서 시작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얻고 실력을 쌓은 다음에 브랜드 병행속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또 특이한 점이 4개국 구매 대행을 다 하고 계세요. 이제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네. 4개국 구매 대행 중 가장 추천하시는 이제 국가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지금 제가 3년 거의 4년 가까이 구매 대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좀 많이 다른데 처음엔 당연히 중국이었죠. 애초에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구매 대행 셀러들이 중국 구매 대행 셀러였을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일본, 미국, 유럽 쪽도 되게 핫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처음엔 중국을 가장 추천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실제로 제가 중국 구매 대행 매출이 잘 나갈 때는 중국 단일로 1억 넘게도 월 매출로 찍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땐 당연히 중국은 그냥 올리면 팔린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인걸 대표님도 중국 하시잖아요. 네. 보면은 이제 잘안 되죠. 그냥 올린다고 막 팔리는 시는 이미 지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일본은 조금 아직은 어느 정도 올려도 팔리는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저는 이런 걸 일본이 약간 2년 정도 전에 중국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이것도 물론 시간이 지나면 레드오션이 되면서 이제 올려도 안 팔리는 시대가 분명 올 거지만 네. 지금은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이럴 때 많이 팔면서 또 이제 데이터를 쌓고 능력을 쌓으면은 이제 더 사람들이 많아져서 치열해져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물론 이제 구매대행 4개국가 매출을 합쳐도 4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미 일단 중국은 넘어섰어요, 매출이. 네. 뭐 판매량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4개 중에서도 제일 잘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비전이 아직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뭐 지금은 4개국 합쳐도 4천만 원이라고 하시지만은 브랜드 병행 수익 키우시느라 그런 거고 또 한때 중국만으로도 1억이 넘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구매 대행도 브랜드 병행 수익을 너무 이제 윤건호 대표님이 잘하셔서 그렇지 구매 대행도 되게 실력이 높으신 대표님입니다. 일단 뭐 저도 원래 중국만 하다가 이제 3개 국가를 동시에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거의 5월인가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이제 뭐 올해 끝나고 내년까지 해서 한 1억 정도는 4개 국가 합쳐서는 팔아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구매 대행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여쭤보면
반자동, 수동, 대량 방식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것으로 좀 하고 있고 어떤 걸 좀 추천하시나요? 저는 사실 일단 대량은 안 해봤고요. 예, 뭐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또 설치비를 주고 월 관리비를 내면서 대량으로 올리는 게 있다고 저도 많이 들었는데 네. 대량은 안 해봤고 제가 이제 수동이랑 반자동은 둘 다 해봤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수동이랑 반자동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반자동이 99.5%고 수동이 0.5%죠. 네. 이제 사실상 반자동으로 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 수동이라는 건 이제 반자동으로 좀 너무 잘 나가는 제품들은 조금 수동으로 만져주는 작업을 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 저도 이런 방식밖에 안 해봤고 이런 방식으로 매출을 그래도 많이 냈던 사람으로서 반자동을 추천드려요. 그 이제 업로드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업로드에 도움을 받고 하는 게 반자동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마켓도 여러 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구매대행 셀러가 한 마켓만 하기에는 노출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의 도움을 빌려서 반자동으로 최대한 많은 상품을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대량 같은 경우는 저도 윤건호 대표님이랑 똑같이 진행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반자동이든 수동이든 대량이든 어떤 방식으로도 잘하는 셀러가 다 각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정답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량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법적으로도 조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좀 크고, 그게 너무 크죠. 그죠? 네. 또 무엇보다 대량으로 상품을 무작위로 다양한 상품들을 올리다 보니까 저희 이제 개인의 소싱, 본질적인 소싱 능력을 좀 향상시키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량 방식을 추천드리진 않고, 저는 이제 수동이랑 반자동 이 두 가지 방법을 조금 추천드리는데, 처음에는 반자동 방식을 좀 하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올리시다 보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판매에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반자동으로 처음에 많이 올려보시면서 데이터를 직접 쌓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수동으로 좀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반자동이랑 수동을 병행하는 방식이 저는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반자동이 이제 어느 정도 소싱은 본인이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업로드를 조금 이제 프로그램의 도움을 빌리는 거지. 네. 소싱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그 본인이 소싱한 걸 이제 판매됐을 때 네. 확실히 대량보다는 기억에도 훨씬 많이 남겠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그 법률적인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구매 대행을 거의 3년, 4년 가까이 지속을 해오면서 이제 뭐 벌금, 뭐 합의금 아니면 뭐 그 협박 같은 메일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걸로 저도 한 1,000만 원 뜯긴 것 같고, 뭐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로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사실 대량은 이제 뭐 PTSD 와가지고 못하죠 이제. 그래서 반자동을 훨씬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해외 구매 대행의 소싱이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이제 그럼 결국에는 남의 제품을 판매하는 거더라도 결국에는 셀러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업인 이상 이제 어떤 제품을 판매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해외 구매 대행 소싱 꿀팁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소싱 꿀팁이요? 그렇죠. 사실 어떤 걸 파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사입을 할 때도 남들이 잘 안 하는 걸 팔아가지고 초기 브랜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 구매 대행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중국 쪽으로 보면은 뭐 알리, 테무 이런 중국발 대기업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들어오면서 네. 사실 걔네들이 파는 물건을 저희가 팔기가 조금 힘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이 알리나 테무가 못 파는 걸 팔자 해가지고, 아마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떠도는 정보라고 알고 있는데, 크무비라고 하죠. 네. 크고 무겁고 비싼 것들. 네,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대부분 항공 배송으로 빠른 배송을 하기 때문에 크고 무겁고 비싼 건 얘네가 배송을 못한다 라는 전제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다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크무비 제품들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잘 팔리는 것 같지도 않아요 또. 그래서 지금 뭐 소싱 꿀팁이라는 게 남들이 잘 안 파는 걸 사실 팔아야 되거든요. 그걸 찾는 게 이제 되게 어렵고 사실. 네, 그죠. 남들이 조금 기피하는 거를 파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식품이나 이런 걸 잘 못 팔지만, 네.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브랜드 식품들이 있잖아요. 되게 유행 타는 것들도 많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식품 같은 거는 사람들이 또 은근 많이 안 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네. 그 다음에 또 식품 같은 거 특히 이제 현지와 어느 정도 좀 계약이 맺어져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예를 들어 뭐 일본 라멘 같은 거 컵라면으로 막 2천 얼마에 진짜 네이버 쇼핑에 등록이 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접근할 생각 자체를 잘 못하는데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24개입이나 조금 대량으로 하면은 또 이제 걔네들이랑 가격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제품을 팔 때 보통은 네이버 쇼핑을 한 번씩 검색을 해볼 것 같아요. 네. 판매가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얼마나 팔리는지 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것만 보고 난 얘네들이랑 뭐 아예 경쟁이 안 되구나 하고 뭐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도 뭔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대량으로 묶여있는 제품을 판다거나, 이거 실제로 제가 좀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약간 단일 한두 개 상품으로는 경쟁이 안 되니까 뭐 1+1 아니면 뭐 섞여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브랜드 제품을 보통 판매를 할 때 후라이팬을 파는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 브랜드 후라이팬에 이제 공식 수입 대행사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국내에 그 브랜드의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미 국내에 파는 이제 총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총판들도 그 브랜드의 옵션이 100가지라고 하면은 그 100가지를 다 수입을 해올 수는 없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인기가 조금 덜한 제품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잘 팔리는 물건들만 총판으로 가져와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후라이팬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후라이팬도 좀 작은 건 뭐 21cm, 큰 거는 뭐 28cm까지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뭐 제일 잘 나가는 게 24, 26이라고 하면은 이제 28, 21 이런 좀 약간 수요가 조금 적은 제품들은 국내로 아마 못 팔고 이제 해외로만 팔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해외로 팔려도 판매가 충분히 될 수 있고, 실제로도 제가 또 얘를 또 후라이팬으로 설명드린 이유가 제가 실제로 후라이팬을 그렇게 팔아봤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하나 이제 뭐 키워드든 카테고리를 이제 검색을 해서 뭐 수요나 공급을 조사를 해보실 텐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면은 팔만한 제품이나 옵션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건호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이제 수요도 적은데 공급이 더 적은 그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제 물론 제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국내에서 모든 제품을 다 수입을 할 수가 없고, 국내에서 수입을 하려면 좀 더 수요가 있고 좀 많이 인기가 있는 제품들을 수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지 않은 옵션들이나 그러지 않은 제품들을 소싱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도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도 후지필름이라는 브랜드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후지필름 브랜드 너무나 유명해서 다들 아실 텐데요. 카메라 쪽 브랜드죠. 네, 그렇죠. 네, 후지필름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수요가 많고 인기 있는 제품들은 국내 총판들이 다 이제 수입을 해서 국내 배송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비주류, 조금 인기가 보다 덜한 제품들은 아직 국내 수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후지필름을 많이 팔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윤건호 대표님을 만나보았는데요. 1편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 2편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영상에는 윤건호 대표님께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카테고리를 직접 공개한다고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주세요.